근데 일베들이 보기엔 잘하는 거 있어요. 갈라치기. 윤석열 대선 때도 나와가지고 남자 여자 갈라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성 자체가 갈라치는 애야. 딱 사이즈가 건폭이구만. 그러면서 일반 국민과 노조를 갈라치기 하는 그 갈라치기인데 이번에 저는요 대통령이 뭐 천안함 뭐 저 순직 장병들 가족들 뭐 전 천안함 함장 이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뭔가 한다는 거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저께 그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볼게요. 문재인 때 홀대, 천안함 노모, 천안함 함장, 유는 옆에 한 척 예우했다. 저거 가짜, 이게 가짜 뉴스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천안함 언제 홀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조선일보 쟤들은 왜 그 자살 방조 같은 유서 조작 같은 이런 거 보도한 거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안쓰럽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부각이 안 되니까 앞에 수식어로 문 때와 완전히 비교해서 이런 걸 뭐 붙여야 뭘 해도 뭐 표시가 조금 날까 말까 하니까 저런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사실 저런 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새날 같은 방송에서 팩트 체크해주는 맞아요. 조선일보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제. 오히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진실 밝히는 걸 임기 내에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 행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바로 옆자리에 앉혀요.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저는요 천안함을 한 10년 넘게 다뤄온 입장에서 천안함이 북한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 별 관심이 없어요. 안 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는 천안함에 폭발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심사항이긴 한데 뭐 저럴 수 있지. 윤석열 생각이면 저럴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보도를 한번 보세요. 문재인 때 홀대? 실제로 아까 전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할머니 저 앉아 계시는 맨 첫 장 사진. 그렇지. 지금 저거. 저게 앉아 계시는 분 있잖아요. 저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천안함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던 윤청자 여사라는 분이에요.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저분을 또 갈라치기로 앉혀요. 그리고 김건희가 만나고 이 과정들을 거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 했던. 문제는 저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을 폭침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냐고. 보란 듯이 저 어머니를 앉히고 최원일 함장을 옆에 앉혀서 문 대통령 까는 데만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최은희 전 천안 함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다가가서 막 그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우라고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성향이 보수 성향이 좀 있어갖고, 특히 국방에 대해서는 보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윤석열은 친일파다 보니까 독립투사들, 지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 옆에 앉히는 사람들이 변절한 친일파, 자손, 뭐 이런 식이지만, 문 대통령은 되게 균형감 있게 했었죠. 독립지사분들하고 민주열사분들, 또는 뭐, 나라를 지키다가 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훈의 카테고리에 묶었는데 윤석열은 독립운동은 보훈 카테고리에 사실상 없어 보여. 북한한테 당한 사람들,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만 주위에 앉힌다고요. 문 대통령한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곁에는 국가 유공자들 추모식이 특별했던 이유.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전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229명 청와대 초청 오찬. 그렇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이처럼 갈라치기 용도로 저걸 쓰진 않았죠. 그 어머니하고 최원일 함장을 옆에 앉히는 식으로는 누가 봐도 갈라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진짜 어떤 일을 해도 유추하기 짝이 없고 진정성이라는 일도 찾아보기 힘들죠. 그냥 열등감 덩어리 같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문 대통령이나 윤석열이나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 대통령 때는 마치 안 한 것처럼 가져와서 문대 홀대. 아이고 조선일보나 딱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딱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기사를 써주는 스킬.
적당히 합시다.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윤석열 씨 보험 말하기 전에 군대 안 간 얘기나 좀 해보자고. 내가 오늘 보다가 사다가 뭐별 희한한 댓글 하나 봤는데 있잖아요. 이런 류의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나 안 갔어도 보호는 참 잘해. 지랄 이원병을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잡혀가도 돼. 저 반대예요. 저도 반대세. 아니 사법시험을 보려고 군대 안 간 자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병명으로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간 황교안이나 부동시라는 걸로 군대 안 간 윤석열이나 그런 애들이 꼭 나라 위하는 척을 엄청 오지게 해요. 컴플렉스죠. 그 부동시 의혹은요. 그냥 의혹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력이 저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경우는 드물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렇게 해서 군대를 뺀 놈이 무슨 국가 외국 이야기하고 무슨 보호를 이야기해. 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 국민의힘 쪽 관계되어 있는 그 당선자인 그런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훈 행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늘 그 보훈 위안 행사라고 그 대상자가 중복되는데도 예산을 계속 그쪽에 또 드리는 게 뭐겠어요.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자기 그쪽에 지지하는 분들 계속해서 어디 떠나가지 못하게 계속 미리부터 관리하고 예. 있어요. 또 이게 있어. 태양광 비리 지금 뭐 다시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게 감사원이 태양광을 답을 정해놓고 털었는데 산업자원부 차관이 한 말이에요. 최근에 태양광은 개인 비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다. 이 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비리는 뭐가 비리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면 저걸 하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보조금이 수십조 원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 몇백억도 안 되는 비리 구조가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 차원의 비리라고 볼 수는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 지원이 그래서 산업부 차관이 태양광 비리는 개인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감사원이 그렇게 털었는데도 그냥 몇 사람의 개인 비리일 뿐이다. 구조적 비리는 없다. 윤석열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토는 용도로 윗선 조사를 지시합니다.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에 가깝습니다. 그냥 일베들이나 좋아할 만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으로 다 해먹었다고. 데이터 나오잖아. 이번에 시민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조 원 중에 200몇 억, 300몇 억 정도 비리는 그냥 그런 단체들이 일부 이야기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지원금 1조 갚겠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하나를 전체로 보고, 근데 어차피 그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만들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찾아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더 이슈를 더 확대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건한 거겠죠. 성격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만족될 때까지 때려라. 이거 같아요. 지난번에 저기 조사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시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격이기도 하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새날 방송에 나오는 일부 패널들이 그 방송에 의제를 주면 있잖아요. 같이 나오는 3명이 방송 직전까지 그 의제를 안 보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디테일이나 컨텐츠가 그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뭘로 치환시키냐면 음모론이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컨텐츠가 없고 자기 실력이 없다 보니 남 탓만 하고 음모론 등장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은 최소한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철학도 없어. 대통령이 무슨 자리인지도 몰라. 노조 때리면 지지를 올리는 거나 관심 있지. 노조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이 노조 때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설득시켜야죠. 다수의 노조는 좋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대가리는 윤석열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 저런 비읍시옷 같은 게 대통령이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그 잘하는 게 갈라치기 플러스 전 정부 탓에 때리기.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윤석열 1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저런 점잖은 장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요. 끝난 거예요. 엄청나게 악플 달아준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 윤석열 앞으로 4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나는 여기다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4년하고 굉장히 사이에 임기. 임기 4년 임기 채우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젠다 발굴 이미 늦었다. 저 말은 엄청난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윤석열 자체가 뭘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 푸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뭐가 문제냐.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아젠다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민들이 무식하다, 무능하다, 뭐 병신 같다, 등신 같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더 약한 자를 치는 거죠. 철학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도 없어요. 아이, 필로소피 없는. 근데 이게 겸해가지고요.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제 김건희 간 행사 있잖아요. 서울국제도서전. 근데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쪽에서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작가들, 영화인들, 배우들, 배우들 다. 근데 김건희가 그 행사를 가서 연설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4명의 홍보대사가 등장을 해요.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소설가 오정희. 오정희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사람이야. 블랙리스트 수사도 윤석열이 했어. 그 수사 같이 했던 놈이 이번에 이동관 아들 학폭 마지막에 털어준 검사야. 이런 쌍놈 정권이, 이런 선 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어제 지금 거기 가서 막 항의했던.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오정희 소설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들 2015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 우수문예 발간지 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 사업 등 이런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2015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이 배제 조치에 끝내 반발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30여 명을 무더기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에 가담하였다. 당시 오정희 소설가는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지금까지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어떠한 성찰적 태도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대한민국 문학과 도서출판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의 홍보대사로 블랙리스트 실행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근데 저런 사람을 홍보대사 4명 중에 1명으로 딱 그 아까 사진 그게 보시다시피 사진의 그 4분 중에 거의 네 사람 중에 정가운데가 있어요. 4사람 중에 한 사람 저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가 저 행사에 김건희가 연설을 하잖아요. 진짜 연설하고 있네. 근데 실제로 김건희는 연설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발음이 안 부끄럽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행사에 나서가지고 센터에 서고 이러는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깜도 안 되는데 뭐 나는 믿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뭐 선거 나온다 대선 나온다 뭐 온갖 소리가 많을 정도로 하는 짓이 저래. 김건희 외교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영부인이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저런 행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죠. 근데 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인 후보 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조용하게 내주만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주가 조작, 뭐 허위 학력, 논문 표절 이거 사과하고 처벌받고 한 네. 이후에 해야죠.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만 9,273건, 피해자 8,931건, 피해 단체 332곳.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지지하지 않는 시민단체에 지원금 내려보냈다고 이번에 60 행사를 정부에서 안 갔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그렇죠. 박근혜 때 저 블랙리스트는 뭡니까?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가 블랙리스트잖아요. 문화란 건 그런 거잖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갈라치기. 할 줄 아는 게 갈라치기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 홈페이지에 가면 진짜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 가고 밑에 보면 아까 그 홍보대사 4명의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출판과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 행사에 무엇보다 열받는 게 뭐냐면 그 김건희의 어떤 그 수행 그 경호원들이 그 출입하는 작가들을 막 이렇게 막았다고 그런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정작 들어가야 될 그 문학 담당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간 다음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지영환님, 봉하덕님 고맙습니다. 멤버십 감사해요.